자, 1교시 9번 문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에 근거한 설계 부위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설계 부위, 뭐 시공, 뭐 설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부위에 대해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 부위의 내용은 물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그 부위를 잘못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부위는 가끔가다 저도 이제 부위위원으로 많이 참석을 하는데 어쨌든 발주처에서 무조건 뭐예요? 요것을 다운시켜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자, 부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코스트를 찾아낸다. 이제 불필요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접근 방식이다는 불필요한 코스트를 찾아내 가지고 정의하는 건데, 이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는 뭐예요? 코스트와 기능, 코스트와 펑크션의 관계인데, 이 코스트는 전체적인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건설이면 뭐 아니면 설계면 설계 했을 때 건설 코스트만 따지는 게 아니고 설계, 뭐 시공, 유지관리, 그다음 폐기 처분 코스트까지 모든 코스트를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죠. 이건 라이프 코스트고, F 이거는 펑크션이 되겠습니다. 그 제품의 기능, 설계를 할 때 어떠한 건축물을 세운다 그러면 그 건축물의 기능, 들어가는 그 건축물의 기능과 코스트를 비교해서 최적의 가치를 창출을 해내는 것이 바로 부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위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부위 검토 대상, 실시 대상은 어떻게 돼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과 어떻게 돼요? 공사하다가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이 10% 이상 발생되는 곳. 그 다음에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부위를 검토 실시 대상이 되겠고요. 실시 시기 및 횟수는 어떻게 돼요? 기본 실시 설계에 대해서 각각 1회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여기에서 묻는 문제는 빼졌는데 좀 부위의 검토, 요원, 자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묻지는 않았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부위를 설계할 때, 부위를 검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은 시행령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크게 이렇게 그냥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위를 공부할 때 별도로 정리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래 한 논술형 정도로 설명을 드려야 그래도 조금은 되는데 그래도 최소 제목만 이 5가지 단계로 진행을 한다. 부위 스터디를.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단계는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부위 스터디는 2번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6번까지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정보 수집 단계가 가장 부위에서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 수집 단계에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기능을 분류하고 정의한다 하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기능을 정의해서 그러한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 자, 기능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그 기능이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보이는 형광등의 기능이 뭐냐? 한번 형광등의 기능은 뭘까요? 네, 형광등? 형광등에서 램프는 기능이 뭡니까? 빛을 발한다. 빛을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빛을 발생하는 거는 형광 램프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빛을 발생하는 건 뭐가 있어요? 백열전구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LED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 붙어요? 예? 돈이 코스트가 따라 붙잖아요. 기능과 코스트. 그걸 찾아내서 자 그러면은 기능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르는 뭐냐 이거야. 대안을 개발한다. 대안. 예? 창조 단계에서는 대안을 개발한다. 요걸 형광등으로 할 거냐? 빛을 내는 거 마찬가지인데 LED로 할 거냐? 싼 걸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연색성이 좋은 걸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개발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이제 종합하게 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체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안 단계에서는 이 건의안을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건의해서 어떻게 돼요? 실시는 어디서 한다? 발주처에서 하게 되겠죠. 실시하는 거는 V 스터디에서는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V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압 전기설, 요번에도 이제 뭡니까?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또 하나 SPD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기설비에 설치된 SPD의 고장 경우 전원 공급의 연속성과 보호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전원 공급의 연속성과 보호의 연속성, 여기 키포인트죠.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전원 공급의 연속성과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SPD를 분기하기 위한 개폐 장치를 시설한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럼 전원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가 장비고요. 장비고 SPD를 어떻게 돼요? 분리할 수 있는 PD, 즉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되면 이 누전 차단기의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력 공급 우선회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력 공급은 이 SPD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돼요? PD를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력 공급을 장비에 계속 해줄 수 있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 SPD가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고장나서 제거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추가 과전압보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다시 서지가 들어올 때는 이 장비를 보호할 수 없다 하는 의미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기 과전압 우선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차단기가 있고 SPD가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SPD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고장 상태면 PD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PD에서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서지가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전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기기 과전압 무선회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SPD 전원단에 설치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 즉 PD, SPD 관계를 병렬로 이렇게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SPD가 하나 고장 나더라도 이걸 제거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원도 공급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여기에 서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고장나지 않는 정상 상태의 SPD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차단기 회복 전압 TRV 가끔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올 때가 됐다 했는데 또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자, 회복 전압이란 TRV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 선로에 차단기가 있으면 단자 간에 지금 투입된 상태라고 하면 전원 회로와 선로 측 회로에 지금 어떻게 돼요? 전압 V1과 V2의 전압차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스위칭을 하게 되면 이 단자 사이 전류가 제로점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차단을 하게 되면 요 사이에 단자 간에 V1과 V2 사이에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상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회복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도적 회복 전압 이거를 TRV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 즉 차단 직후에 접촉자 간에 발생하는 전압을 갖다가 TRV라 하게 되겠는데, 이런 TRV 크기는 어떻게 돼요? 계통, 구성, 설비 상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TRV가 발생하는 크기 파형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파라메터와 4파라메터법이라고 이제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 차단기 파형이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서 2번 꺾이느냐, 4번 꺾이느냐에 따라서 2파라메터다, 4파라메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현주파 회복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정상 상태로 과도 진동하는 전압을 얘기하겠고, 자, 차과도 ITRV는 전류 제로점에서 최대 이른 시간이 1마이크로세컨드 이내. 이때 가장 큰 서지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게 ITRV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